아니, 그니까 굳이 그 작은 나라에 가서 배우라고? 길에 다니는 개가 웃겠다. 비웃으며 사라지는 남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심장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이네스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모님 두 분은 선생님이셨고, 할아버지가 의사로 평생을 근무하셨는데, 할아버지의 권유로 제가 의료인이 되길 바라셨죠. 부모님 두 분의 교육열도 한몫한 것 같았고요. 저도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이 멋있어서 이 길로 들어선 것도 맞아요. 부모님께서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다 보니 저를 의사로 만들기 위해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시험인 갓길로레아 생물 분야 합격을 시작으로 저는 최종적으로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의대에도 무사히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입학하고는 좀 느슨한 마음에 의대 과정 일기 때 좀 놀았다가 진급이 누락되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공부했습니다. 그때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인지 다행히 졸업까지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청춘을 진급 누락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부모님과 할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마음도 컸고요. 그러던 중 저는 같은 의과생으로 공부하던 지금의 남자친구 휴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부터 첫눈에 반하는 불타는 사랑의 감정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휴고는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평범한 남자였지요. 우연히 같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휴고의 남다른 면이 눈에 들어왔지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그가 다이어리를 쓴다는 점이에요. 하루를 기억하며 하루에 있었던 감사일기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꼼꼼히 기록을 해서인지 휴고는 공부도 곧잘 했어요. 하루를 휘몰아치며 사는 저의 모습과는 참 달랐죠. 물같이 유연하면서도 가슴속 다부진 모습을 가지고 있는 휴고에게 제가 닮고 싶은 점들이 참 많았어요. 어느 날 제가 다니던 대학에서는 성적 1등에서 3등까지만 한국에 있는 의과대학에 교환학생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이전에 고교 졸업 후 엄마 아빠와 한국 여행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한국이라는 나라의 의술과 문화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고 있었기에 정말 교환학생의 자격으로 한국에 다시 가고 싶었지요. 하지만 전 그 3등 안에 들지 못해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기회가 휴고에게 주어졌지요. 휴고가 3등을 했거든요. 저는 남자친구인 휴고가 되어서 너무 기뻤어요. 대리만족이었죠. 하지만 휴고는 모든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한국행 티켓을 단칼에 거절했어요. 늘 편안한 안색을 비추는 휴고의 모습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휴고는 한국을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멍청하다며 한국에 대해 안 좋게 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니까 굳이 그 작은 나라에 가서 배우겠다고? 길에 다니는 개가 웃겠다. 휴고는 프랑스보다 작은 나라인 한국으로 굳이 공부를 하러 가야겠냐며 그 시간과 돈이 아깝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여자친구인 저에게까지 한국에는 절대 가면 안 된다면서 강력하게 말했죠. 한국이 얼마나 선진국인지 알고 있던 저는 휴고의 태도가 불쾌했습니다. 곧바로 휴고에게 한국의 의료기술은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이고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심장 분야에서는 미국도 기술을 배우고 있는 나라라고 현실을 말해주었지만 휴고는 코웃음을 치더니 저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며 대화를 이어가지 않더군요. 휴고의 거친 모습을 봐서였을까요? 그날 이후 저는 휴고와 어색한 사이가 되고 말았고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휴고에게 악감정이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본인이 경험해보지도 않고서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휴고가 재수없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휴고와의 인연을 정리하고 저는 의과 공부에 매진하게 됩니다. 대학병원의 인턴 단계에 있던 저는 그저 함께 근무할 인턴 동기들이나 잘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 자신이 제발 원만하게 모든 공부 과정을 잘 소화해내길 바라며 기도하고 있었죠. 드디어 처음 병원에 출근한 날, 저는 아주 익숙한 뒷모습을 마주할 수 있었죠. 오랜만이야. 바로 휴고였어요. 그도 저와 똑같은 대학병원에 들어왔던 것이었어요. 휴고도 저를 보자마자 다소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앞으로 잘 지내보자며 어색한 악수를 건넸고 저 또한 어차피 같은 병원에서 오래 봐야 할 사람이어서 그의 악수를 따뜻하게 받았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는 것은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무 경력이 긴 간호사분들보다 모르는 것이 많아 저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우가 많았지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실력을 쌓기 위해 병원에서 숙식하며 의학 지식을 쌓는데 매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입사하고 난 이후부터 점점 방문하는 환자들의 수가 줄어들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의료사고 비율이 비일비재하기 시작하더군요. 대학병원에 들어오고 1년밖에 지나지 않아
병원장님의 지시로 의사 본회의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부족한 의사의 수를 채우기 위해 저와 같은 아무런 실전 수술 경력이 없는 인턴을 바로 투입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거기에 더해 수술을 진행할 때 필요한 장비들도 부족하고 고장나기 일쑤였습니다. 분명히 프랑스에서는 꽤 실력 있고 유명하다고 알려진 대학병원이었지만 소문과 달리 병원의 내부적으로는 의료사고와 관련된 소송들이 너무 즐비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장님은 현재 상황만 얘기를 할 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료사고를 발생시킨 의사들을 자꾸 퇴출시켰습니다. 이렇게 의사 경력을 오래 유지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던 병원에 저희 의사들도 이 병원을 떠나는 계획을 세우는 의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휴고가 병원에서 보이지 않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바빠서 마주치지 않았겠거니 생각했지만 휴고는 한 달이 넘도록 병원에서 전혀 볼 수 없었죠. 밥 먹다가 휴고를 아는 선배에게 휴고가 보이지 않는데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니냐며 질문을 했는데요. 휴고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2개월간의 무급휴가를 신청했다면서 어디로 갔는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사실뿐이었죠. 저는 휴고도 곧 그만두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휴고가 사라지고 약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병원 전체 안내방송으로 모든 의사들은 회의장에 모여달라는 긴급한 안내방송이 나오더군요. 회의장에는 나이가 지긋하신 시니어 의사부터 저와 같은 인턴까지 수많은 의사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휴고가 있었습니다. 휴고는 진지한 눈빛과 다부진 얼굴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휴고가 앞쪽 교단에 서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이어진 발표는 휴고가 약 3개월 동안 한국의 대학병원 출장을 다녀온 기록들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 휴고는 병원장님과의 1대1 면담을 통해 현재 병원의 시스템이나 기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몇몇 선배 의사분들과 의료 시스템이 최고로 알려진 한국으로 출장을 다녀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휴고가 보여준 자료들은 파격적이면서도 놀라운 것들뿐이었죠. 휴고는 한국의 대학병원에서 겪은 모든 것들을 설명해주며 현재 프랑스의 대학병원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대학병원 의사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은 저희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었고 한국의 평범한 대학병원에서 사용하는 장비들 또한 지금의 프랑스 병원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최첨단 장비들이었죠. 실제로 휴고는 발표를 위해 한국에서 의사분들을 직접 모셔왔고 거기에 더해 새로운 한국의 의료 장비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의사분들은 엄청난 수술 기술과 장비를 보여주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의사들을 놀라게 만들었죠. 병원장님께서도 처음에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한국의 의사들이 보여주는 수술의 진행 단계나 실제 환자들의 회복 속도에 대한 결과 리포트들을 보시면서 다소 놀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휴고는 한국의 대학병원에서 병동의 전산 시스템도 시연시켜주며 프랑스 병원보다 빠른 전산 예약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프랑스에서는 환자가 예약하는 것만 3일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었죠. 한국의 대학병원 병실들을 보여주었는데 한국의 대학병원 병실들은 한눈에 보아도 깔끔하고 쾌적한 것은 물론이고 환자들이 휴식과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한국에서는 평범한 시설이라는 말에 한국이 부유한 나라임을 느낄 수 있었지요. 휴고는 그동안 한국을 무시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한국의 의료 기술을 본받아야 된다며 실제 곧바로 적용이 가능한 의료 시스템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어요. 처음에는 무시하던 의사 선배들도 점점 휴고의 말에 집중하고는 몇 가지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직접 프랑스까지 와주신 한국 의사분들은 휴고의 회의가 끝난 뒤 고난이도의 기술을 가르쳐 주셨고 저는 그럴수록 세계가 왜 한국을 최고의 의료기술국으로 칭찬하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회의가 끝난 후 곧바로 저희 병원은 기존의 병동을 반으로 나눈 뒤 수술실과 환자실은 물론 휴직실까지 냉난방기를 설치하기 위한 배관 공사를 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대학병원 환경과 똑같이 만들기 위한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전에는 환자들이 머무는 공간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없던 것은 물론 환자용 침대까지 너무나 낡아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병원장님께서는 본병원의 변화가 필요한 걸 깨달으시고 거리낌 없이 경제적인 지원을 하셨어요. 특히나 한국에서 오신 의사분들은 약 2주간 동안 저희 병원에서 머물며 수백 가지의 수술과 시술 방법들을 추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의료 미팅을 가지자는 협약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은 약 1년여의 기간 동안 병원에 있던 모든 문제점을 고쳐나갔고 특히나 한국의 의료기술을 배운 본병원의 의사들은
환자들의 수술 만족도가 높다는 긍정적인 결과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파산 직전이었던 저희 병원은 예전과 같던 명성을 회복할 수 있었고 계속해서 발생하던 의료 사고율도 낮출 수 있었죠. 그리고 저와 휴고에게도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저희는 진지하게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소 한국의 의료기술에 호감도가 높았던 저는 휴고와 함께 한국으로 정기적으로 출장을 가는 멤버가 됐었는데요. 그때 서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전에 겪었던 오해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만나게 되었죠. 휴고 말에 의하면 학생 때는 프랑스가 최고라고 판단했지만 프랑스 대학병원의 실체를 느끼고서야 다른 나라의 의료기술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것이고요. 대학생 때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포기한 것이 본인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두 번째 실수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후회되는 첫 번째 실수는요? 저랑 헤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와 휴고는 한국의 선진적인 의료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한국의 대학병원에 취업 신청을 한 상태예요. 한국의 의료기술을 열심히 배워서 프랑스로 돌아와 한국의 선진 의료기술을 전파할 생각입니다. 한국어도 습득해야 하고 한국 문화도 배워야 해서 쉽지는 않은 길인 것 같지만 휴고와 함께라면 한국의 생활도 꽤 재밌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프랑스인 이네스와 휴고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100가지 다양한 이야기 월드백